인지 경제학적으로도 이렇단 말이지. 자, 다음에 뭐 한다? 정보 탐색하고 난 다음에 대안을 평가한단 말이야. 그래서 대안 평가 뭐냐? 선택 집합에 포함된 몇 개의 대안을 비교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를 갖다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대안을 평가하는 방법에도 휴리스틱한 방법, 그지? 어림짐작해서 그냥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보완적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지? 보상적인, 그지? 우리가 순위를 정해가지고 있잖아. 평가하는 방법이고, 아니면 비보완적 평가 방식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완적 평가 방식을 갖다가 보완하는 방법이 비보완적입니다. 예, 이상하죠, 그지? 보완적, 보상적 평가 방식은 어떻습니까? 예,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는 방식이고,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전 편찬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가나다 순으로 순차적으로 재가는 방법이 있고, 또는 결합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분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뒤에 가서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리스틱 방식은 첫 번째 뭐냐? 휴리스틱이란 말은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판단 내릴 때 우리가 또 뭐 명확한 실마리가 없잖아, 그지? 그럴 때 편의적으로 발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쉬운 방법이라든지 간편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어림해가지고 어림짐작해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겁니다. 대충.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볼 때도 꼼꼼하게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스쿨도 보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험이나 직관 구매, 직관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방법이고, 직관 구매, 그지? 경험. 결정하는 방식이고, 소비자들이 휴리스틱 방식을 선택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 시간이 부족한 경우라든지,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굳이 복잡하게 고민하기 싫어. 이럴 때. 그지? 그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림짐작해서 구매하는 결정 방식입니다. 그지? 정확하진 않죠. 그지? 즉흥적으로 하는 방식이지만, 때로는 이것이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지? 스트레스 덜 받잖아. 그지? 시간 없으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그래서 휴리스틱 방식의 사례는 이런 거, 입소문에 따라서 구매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거. 가격이 비싸면 뭐해라? 품질이 좋다. 모르면 돈 비싸게 주고 사라 이러잖아. 그지? 그다음에 뭐 대기업에 가급적이면 대기업 거 사라. 식당 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데나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가야지. 그지? 저기 사람들이 많네? 저거 잘한다는 거지. 굳이 자기 뭐 소신대로 때로는 맛집이 있어 하면서 들어가면 막 폭망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다음에 장점. 이 휴리스틱 장점은 신속하게 구매해서 결정할 수 있지만 단점은 비합리적이고 선입견 결정하기 때문에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지? 선택했을 때 망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폭망한다. 그지? 예. 자, 그 다음에 보완적 평가 방식. 보완적 평가 방식은 어떤 거냐? 자, 여기 보면 컴펜세이터리 되어 있잖아. 그지? 컴펜세이터라. 이게 발음합니까? 보상적, 보완적 이라는 뜻인데 여러 대안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을 만듭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제품을 평가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만약 한 개이면 이 한 개가 평가 기준 하나면 오류가 발생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 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보완이 되도록 만든 방식이다. 그지? 보완적 평가 방식. 알겠지? 보상적 평가 방식. 하나의 평가 기준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다른 평가 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선택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됐죠? 보완적 평가 방식이고. 그래서 보자. 보완적 평가 방식의 적용 사례. 자, 정부나 기업에서 어떤 정책이나 전략을 선택할 때,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그지?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뭐 가격 하나만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평가 기준을 잡아버리면 가격은 비싸단 말이야. 가격은 비싸지만 음식 맛이 좋으니까, 가격 비싸지만 안 먹지만 그래도 음식 맛이 좋으니까 추천할 만하다. 근데 가격 비싼데 음식 맛이 안 좋다. 추천 안 하죠. 그지? 예, 맞습니다. 자, 근데 가격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음식맛 두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4월 10일에 있는 이제 보면 총선 있잖아. 여러분들 사람 얼굴 미끈하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지? 예. 보기 좋다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사람 뽑으면 안 됩니다. 공약집 일일이 다 봐야 됩니다. 이게 거짓말일지 아닐지 정말 실행 가능할지 안 따져줘야 됩니다. 이번 선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뭐 정부가 엉망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잘 꼼꼼히 따져가지고 봐줘야 됩니다. 그지? 보완적 평가 방식을 적용하십시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남자 고르나 여자 고를 때도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지. 그지? 하나만 보고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망합니다. 돈 많다고
그것만 보고 결혼한다든지 얼굴만 보고 결혼한다든지 그지?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지? 성격도 따져주고 그지?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지? 콩깍지 씌워버리면 망합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다 합니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완적 평가 방식 평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 평가 기준 마련하고 거기다가 가중치 비교합니다.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이런 100% 기준에서 어떤 것은 뭐 50% 가중치 주고 이거보다 덜 중요한 건 30% 가중치 두고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부여시켜주고 차별화 두는 거지. 상대적 비중을 두고 그 다음에 대안 평가하고 점수 합계해 가지고 최고 점수를 선택합니다. 그런 대안을 선택한다고 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고 자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어떤 거냐? 이거가 조금 다른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그지? 어느 평가 기준에서 최소 점수를 넘지 못하면 탈락시키는 방식입니다. 탈락. 그래서 과락 제도가 있습니다. 과락 제도가 있는 게 뭐냐면은 비보완적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별로 컷오프가 있습니다. 과락 제도가 있고 그래서 이 방식에는 사전 편찬 방식, 순차적 제거 방식, 결합 방식, 분리 방식 등이 있습니다. 탈락 제도가 있다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사전 편집 방식은 어떤 거냐? 간단하게 보고 나중에 실제 사례로 가가지고 보면 더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건데 일단 간단하게 봅시다. 사전 알잖아, 그지? 렉시코 그래픽. 어렵다, 그지? 예, 저는 이것도 이런 단어도 처음 보는데. 자, 평가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평가 기준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가 중요해. 그래서 만약 1순위에서 동점 대안이 발생하면 2순위 평가 기준으로 넘어가서 최고 점수를 받은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한번 싸우고 한번 싸워가지고 그래서 결정이 안 내면 2순위 평가 기준으로 간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아다시피 기억, 니은, 디귿 1순위, 2순위 순서대로 평가하는 의미에서 사전 편집 방식이라 부른다. 사전 편집 방식으로 부른다. 사전 평가 방식 또는 사전 편집 방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면 순차적 제거 방식. 자, 순차적 제거 방식은 뭐냐? 말 그대로 순차적으로 제낀다는 거지. 그지? 순차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고, 1순위 평가 기준으로부터 최소 점수에 미달하는 대안을 탈락시켜 나가면서 순차적으로 선택 범위를 좁혀 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5개일 때 1순위 평가 기준부터 5순위까지 순차적으로 최소 점수에 미달하는 대안을 갖다가 탈락, 컷오프 시키면서 마지막까지 남은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개 대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시 다른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그지? 다시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가지고 평가합니다. 자, 넘어가고. 사례 나중에 보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일단 설명 들으시고. 자, 결합 방식. 예. 컨정티브 룰. 그지? 앞에 했던 것들 결합한 건데, 여러 평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평가 기준에서 최소 점수에 미달하면은 최소 점수에 미달하면 무조건 탈락시키는 방법이고, 만약에 모든 평가 기준에서 과락이 없는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지? 자, 만약 모든 대안이 과락이거나 2개 이상의 대안이 통과되면 다시 다른 평가로 넘어가는 방식. 그죠? 이렇게 한다는 거. 결합 방식이고. 그 다음에 분리 방식. 예. 디스정티브 룰. 그죠? 이거는 뭐냐? 결합 방식하고 반대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평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평가 기준에 최소 점수만 넣으면 돼. 최소 점수 나오면 일단은 아까는 최소 점수 나온 것 밑으로 된 거 난리잖아. 근데 최소 점수만 넘으면 모두 통과시켜줘. 그래서 만약 2개 이상의 대안이 통과되면 다시 2차 평가가 가지고 다른 방식 평가를 찾습니다. 탐색해서 평가합니다. 그지? 됐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한번 보자, 사례. 자, 사례 연습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책에는 몇 쪽에 나오느냐? 페이지 71쪽부터 사례 연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71쪽에서부터 사례 연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뭐냐? 홍길동의 휴대폰 구매 사례. 자, 평가 기준이 뭐냐? 가격, 데이터 용량, 품질, 브랜드 디자인 5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 우선순위가 가격이 일단 제일 중요하잖아.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가 데이터 용량, 3순위가 음질이고 4순위 브랜드, 5순위 디자인 순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순위별로 일단 어떻다? 가중치를 같을 수가 없으니까 그지? 순위가 있으니까 가중치를 좀 부여합니다. 가격에는 35%, 용량에는 25%, 음질에는 20%, 브랜드에는 15%, 디자인에는 5%. 그래서
휴대폰 종류가 세 가지, ABC 세 종류고, 예, 컷오프 점수가 얼마다? 10점 만점에 5점 밑으로는 다 날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어 가지고 평가에 좀 편하겠죠, 그지? 테이블로 만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1순위, 2순위, 5순위 나와 있고 총 50점 만점에, 그지? 50점 만점에 보니까 A 제품은 보니까는 1순위 4점, A 제품은 자, 그다음에 2순위가 6점. 브랜드하고 지금 A 제품은 지금 브랜드하고 디자인이 좋네, 그지? 품질도 괜찮고 그런데 가격이 안 좋아. 가격이 좀 비싸든지 그럴 것 같고, B 제품 보니까는 가격하고 데이터 용량, 그 다음에 디자인은 좋아, 그지? 근데 품질 브랜드가 안 좋아. 이 품질 담보가 안 돼, 그지? 애프터 서비스가 안 되는가 봐. 잘 안 돼. 그 다음에 C 제품 어떻습니까? 데이터 용량이 상당히 좋고 가격도 좋아. 자, 그런데 디자인도 좋은데 브랜드가 좀 약간 중소기업에서 만든 건가 봐, 그지? 예,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거 다 더하니까 A 제품은 35점, B 제품은 33점, C 제품은 32점. 요거로만 봤을 때 10점 만점에 A 제품이 평가된단 말이야. 그지?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중치를 갖다가 만약에 적용해가지고 했을 때는 다르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자, 보자. 요런 어떤 에 대해서 사례들을 갖다 평가하는데, 첫 번째, 보완적 평가 방식. 자, 가중치를 반영해서 최고 점수를 얻은, 가중치를 반영해서 최고 점수를 얻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이 보완적 평가 방식이잖아. 그래서 앞에서 봤다시피 요 봤을 때는 지금 A 제품이 선택돼, 그지? 대안 평가를 했을 때 가중치 적용 안 했을 때는 비중에서 1위는 A 제품이야.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한다? 가중치 적용해. 이거 여기 있는 가중치를 적용한단 말이야. 어떻게? 자, 각각의 제품에 대해 곱해가지고 곱한 것의 합, 가중치를 곱한 것의 합 하니까 A 제품은 6.1점이 나오고 B 제품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얼마가 나온다? 곱하니까 6.65점 나오고 C 제품도 같은 방식 아니라 6.95점. 가중치 적용하니까 뭐가 선정됩니까? C 제품이 선택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보완적 평가 방식입니다. 보완적 평가 방식.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해됐죠? 자, 제가 강의 중에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 있거든요. 미니핀인데, 제 옆에서 좀 장난치고 있어가지고 한 번씩 가다가 그르릉 소리를 낸다든지 짖는 경우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보완적 평가 방식.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뭐냐? 순차적 제거 방식입니다. 순차적 제거 방식인데, 평가 기준, 잠시만. 이거 아닌지. 앞에 하나 넘어가는가? 맞네요. 사전 편차 방식은 이미 여러분들 이해가 됐고, 자, 바로 비보완적 평가 방식에서 순차적 제거 방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최소 점수 5점에 미달하는 대안을 탈락시켜 가면서 선택 범위를 좁혀나가는 방법인데, 자, 쭉 보니까 A 제품에 보니까 4, 6, 7, 9군에 4점 받았잖아. 그럼 A 제품 안 해. B 제품도 보니까는 다 괜찮은데 음질에서 4점 받았잖아. 안 해. C 제품 보니까는 자, 어떻습니까? 결국은 요래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C 제품을 선택한다. 뭐 이런 건데, 순차적으로 최소 점수에 미달하는 대안을 탈락시켜 나가면서 요거 안 하니까는 선택법을 좁혀나가죠.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다? C 제품을 선택한다. 뭐 이런 건데. 특히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제일 핵심적인 1순위가 가격이 지금 이래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가격이 이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보니까는 음질도 안 되는데 보니까는 브랜드 디자인은 나름대로 좀 4점. 이것도 봐도 사실 C 제품도 사실 함량 미달이지만 그나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참아줄 만하니까 핵심적인 이게 1, 2, 3 변수가 괜찮기 때문에 이건 봐줍니다. 그지? 그래서 A 제품, B 제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C 제품 보니까 그나마 1, 2, 3순위 변수가 괜찮기 때문에 C 제품을 선택해 준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것도 좀 보수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거죠. 결합 방식. 자, 모든 평가 기준 중에서 최소 점수의 미달 평가는 있으면 이건 가차없이 날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안 되잖아. 그지? 다 존재해. 뭔가 하나라도 5점 밑으로 가면 다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 돼. 선택 안 돼. 그럼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다른 어떤 기준을 또 찾거나 제품을 갖다가 다시 골라야 된단 말이야. 그지? 결합 방식은 좀 더 엄격하죠. 그지? 앞에서 봤던 순차적 방식보다. 됐고. 자, 벌써 25분이 지났는데 요것만 하면 끝납니다.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분리 방식. 자, 평가 기준 중에서 어느 하나의 평가 기준에서 최소 점수를 넘으면
1차적으로 통과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1차 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복수면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니까는 자 이거 보니까 4점은 이거 4점 존재하지만 4점은 나머지는 다 4점 넘어가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다 넘어가 다 통과. 자 보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더라도 이것도 통과, 안 되더라도 통과.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다른 기준을 갖다가 마련해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분리 방식입니다. 아시겠죠?